알선 수재죄로 수사를 받은 이준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알선 수재죄라고 하는데, 성상납이라는 대단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이 검찰로 넘겨지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준석으로부터 병신이라는 욕설을 들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간만에 이준석에 대해 속 시원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 사태에 대해 안 의원이 어떻게 진단했는지 전해드립니다.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제넘게 떠들어댔던 문재인에 이어 문재인의 자식 문다혜도 지 아버지에 대해 떠들어댄 논란입니다. 문다혜 언니 소식은 재수가 좀 없을 수 있으므로 짧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올 텐데요. 문가가족 소식 듣기 싫다고 저희 채널을 꺼버리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상또라이 같은 이준석의 성상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를 그렇게 질질 끌어오더니 결국은 이준석의 혐의 중 하나를 깔끔하게 없애주셨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당연히 확인해 줄 수 없으시겠죠.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데 불송치 사유를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죄가 있다고 해도 이미 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효 종료는 오는 25일입니다.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선 추석 연휴인 2015년 9월 23일에서 25일 이준석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시효는 아직 2, 3일 더 남은 셈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이렇게 성급하게 내린 것일까요? 경찰은 일정 기간 성매매와 금품, 향응 접대 등을 묶어서 처벌하는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절 선물 제공은 이준석과 김성진 대표 간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성접대들과 한데 묶어서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토만 한 셈인데 범행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를 보는 것이 포괄일죄입니다. 명절 선물이 포괄일죄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뇌물 제공 시점은 2013년에 받아쳐먹은 성접대에 한하게 돼 이준석은 7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에게 박근혜 대통령께 잘 좀 말해달라 라는 목적으로 성접대든 선물이든 줄기차게 갖다 바친 것이지 못돼 처먹은 이준석이랑 무슨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이준석에게 그 공을 들입니까? 검토만 한 경찰이 참 여기까지만 하고 말을 줄이도록 해야겠네요. 곱디고 온 제 입가는 어울리지 않는 험악한 말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준석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등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증거인멸과 무고죄 고발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준석을 경찰로 불러들여 12시간가량 조사했는데 7억 각서라는 증거를 두고도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각서는 이준석을 떠받들며 모신 김철근이 쓴 것이고 김철근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라며 김철근에게만 독박을 씌우거나 정말로 피부과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지 성상납 증거인멸과는 아무 관련 없다. 이딴 결론이 나온다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또한 이준석에게 뇌물을 받은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를 본인 이름으로 빌려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징계에 대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논의한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잘못하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작 2년 전 정계에 입문해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이 되신 분이 당의 뿌리를 논합니까? 제가 인심을 좀 써서 좋게 표현해 뿌리는 아직 내리지도 못한 새싹 같은 초선 의원 허은하 의원님, 지금 이 사안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당 문자 메시지에서 정진석 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을 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준석이 해당 행위를 했으므로 경고해야 한다. 이 말이 뭐 잘못됐나요?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거나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해당 행위입니다. 문재인 비판은 꿈도 꾸지 않고 허구한 날 내부 총질만 하고 성상납은 물론이거니와 이준석이 당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유상범 의원이 답변한 성상납 받은 게 기소되면 당연히 해당 행위 경고와 함께 묶어 제명해야죠. 이 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팔아 성상납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인간은 제발 좀 민주당으로 가라고 제명해야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허은하 의원님, 음주운전 2회 전과자 허은하 의원 당신에게 국민의힘이 공천을 줬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당의 뿌리가 흔들릴 사안이라고 저는 되받아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소식은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함께 잘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 식구가 아니겠느냐. 정치를 하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의 혼란을 없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도 우리 식구이니 자꾸 내치려고만 하지 말고 좋게 좋게 마무리 짓자. 이 말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함께 잘 가야 한다는 말을 한 건 이준석 성상납 사건이 터지기 한참 전인 지난해 6월 1일입니다. 한참 전에 한 말을 현재 이 시점에 갖다 붙이고 계시는 허은하 의원은 이준석과 함께 저쪽 당으로 건너가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안철수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기자들이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열흘 이상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에서도 시간을 줄 테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정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며 먼저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준석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선 19일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라고 말한 이준석의 정곡을 콕 찔러주었습니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9세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아버지가 차마 말할 수 없이 늙으셨다는 말을 자신의 트위터에 써놨습니다. 누구를 보라고 이런 말을 써제끼는 건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 아버지 소식을 주기적으로 주구장창 올리는 건지 이해 불가인데 문다혜는 20일 평산 식구들이 참 많이 늙었다라며 지 아버지의 반려견, 반려묘가 어느덧 나이 들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언제 깜빵에 들어갈지 몰라서 근심 걱정에 팍팍 늘고 있는 것일 테고 반려동물들은 문재인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나 참 많이 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다혜는 지 아버지가 16살이 된 반려견 마루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과 함께 마루는 걷다 다리가 미끄러진다며 사람으로 치면 80줄에 접어든 마루가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다혜는 자신이 기르다 결혼하면서 2007년 지 애미애비에게 맡긴 반려묘 찡찡이는 점프 뛰고 내리는 게 힘들다며 18살이나 된 찡찡이를 걱정했습니다. 이어 검은 개 토리는 세련된 애쉬그레이가 됐다며 그중에 아버지는 차마 말할 수 없이 늙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다혜는 괜스레 점점점이라며 눈물을 훔쳐내는 자신의 모습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했습니다. 문다혜가 요즘 소설책을 집필하고 있는 걸까요? 글을 보아하니 소설을 쓸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꼬맹이들이 보는 동화책 한 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깜빵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폭삭폭삭 늙을 텐데 그땐 또 어떤 어린이 동화책 같은 글을 쓸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